자, 이것이 MySQL이다. 4장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4장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하는 장인데요. 이번 장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장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왜 어렵다고 말씀드리냐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써 있죠. 사실은 그 건축으로 치면 이제 설계도 그리기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건축의 설계도를 뭐 예를 들어서 건축에 뭐 벽돌을 좀 쌓아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땅을 파봤거나 이 정도 한 사람이 설계도를 간단하게 그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건축에서는 설계도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일로 치듯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하는 작업,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설계도를 만드는 거죠.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좀 시간도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과 관련된 책들이 별도로 많이 있어요. 그것도 한 권만 봐서는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권을 공부해야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제 수준에 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사실 요번 장은 요번에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소개하기는 사실 어려운 게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으로 공부하는 우리 이제 독자께서 한 번쯤은 모델링이 이런 거에 모델링이구나 이런 맛보기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번 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번 장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공부를 하고 나는 모델링을 할 수 있겠다, 이거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냥 모델링을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서 같이 진행 따라 하시죠. 자, 4장 111페이지부터 그 펼쳐서 보시면 됩니다. 자, 4장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쭉 보시죠. 일단 이제 우리 MySQL에서 지금 RDBMS, MySQL RDBMS는 3장까지 우리는 벌써 맞췄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기본적인 RDBMS에 대해서는 사용법을 익힌 거예요. 잠깐만요. 이 노란 걸 보실까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법이 익힌 거고, 이번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적혀져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인데요. 이제 프로젝트가 무엇이냐면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현실 세계의 업무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옮겨놓은 일련의 과정, 뭐 이거를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IT 프로젝트는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들이에요. 뭐 혹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으시다면은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이 그 수강 신청을 예전에는 손으로 종이로 써서 냈거든요. 수강 신청할 때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제 어느 종이에다 써가지고 일괄적으로 냈는데, 이게 이제 현실 세계예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그 수강 신청하는 것을 어떻게 하죠? 컴퓨터상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어떤 프로젝트는 수강 신청 시스템을 컴퓨터로 옮기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IT 프로젝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T 프로젝트는 대규모의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돼요. 결국 프로그램을 결국 대규모로 작성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가 꼭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저희가 배우는 MySQL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라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대부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베이스 설계, 모델링 하는 작업이 이 프로젝트 단계에서 중요한 작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잠깐 뭐 프로그램의 문제점 같은 걸 몇 개 설명했는데요. 혹시 프로그램을 공부하신 분은 아마 혼자서 프로그램 짜고 혼자서 컴파일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짤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의 그 규모는 아주 제한적이죠. 아무리 혼자서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굉장히 큰 프로그램을 짤 수는 없죠. 비유를 하면은 예전에는 그 목수 몇 명이 뭐 초가집이나 아니면 간단한 무슨 뭐 기와집 같은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거는 초가집 기와집이 아니라 몇 층짜리 빌딩, 뭐 높은 거는 몇십 층짜리 건물이죠. 이것을 몇 명, 실력 있는 몇 명이서 건물을 만들 수 없듯이 현대 요즘의 소프트웨어는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대규모 소프트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몇몇 명한테 의지하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많이 실패하기도 하고 뭐 제작 기간이 지연되고, 그러니까 일정 안에 끝마치지 못한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은 정확하게 시스템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이런 과정들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 공학 또는 시스템 분석 설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조건 프로그램부터 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퍼포먼스 모델 나오는데 계획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현재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주장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서 나 프로그램 잘 짜니까 나 혼자 그냥 코딩부터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공학과나 뭐 전산 관련 공학과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공학 또는 시스템 분석 설계 이런 과목이 한두 과목 정도 학기 중에 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그 시스템 분석 설계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한번 써놨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는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 모델링 단계를 저희가 이제 우린 데이터베이스 관련되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실제 코딩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실제 프로그램 구현이 코딩이거든요. 이 단계 전인 시스템 업무 분석이라든가 시스템 설계 이 단계 안에 우리 데이터베이스도 설계하고 모델링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작업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용어도 나오고 뭐 다양한 개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정규화, 비정규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가능하면 그런 용어들은 빼고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자체를 이론적으로 배우기는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이 책의 용도도 좀 달라요. 이 책은 그 용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모델링과 관련들을 하더라도 지금 잠깐 맛보기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런 용어들은 빼고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 흐름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보면요 이제 여기가 뭐냐면은 왼쪽 봐보세요. 이쪽 보면 현실 세계죠. 이쪽이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무슨 뭐 쇼핑몰 오프라인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오프라인 쇼핑몰이 이제 어떻게 되냐 볼까요? 실제 물건이 있겠죠. 오프라인 쇼핑몰에 현실 세계 물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물건을 사러 고객이 오시겠죠. 고객 손님이 오고 직원이 물건을 판매하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 고객이 물건을 사는 거겠죠. 이런 행위를 해서 뭐 돈도 지불하고 이게 현재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제 이제 우리 현실 세계 물론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이 현실 세계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 현실 세계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넣으려면은 당연히 물건이나 사람을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특징들을 뽑아서 그거를 이제 테이블이라는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과정이에요. 요 테이블 만드는 거 요 그림은 어디서 봤죠? 우리가 3장에서 간단하게 연습을 해봤죠? 그런 것처럼 그 테이블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했죠? 우리가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 입력하고 이런 과정들을 그건 3장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이 모델링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실제 MySQL에서 요 그림 모델링 완료된 요거를 구현한 걸 했고 지금 이번 장에서는 이제 요걸 구현하는 게 아니라 요 자체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요 그림 가지고 요게 현실 세계 그림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요 설계도죠. 요 설계도로 만들어내는 게 이번 장에서 하는 그 주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진행하는데 이제 여기서 뽑아낼 것들이 뭐죠? 보면 이제 개체들을 좀 뽑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은 사실 만들 수 있겠죠. 물품 테이블에서 우리 지난번 3장에서 연습했듯이 물품 테이블을 만들 수 있어요. 뭐죠? 물품의 이름이라든가 뭐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조일 뭐 이런 것들 있겠죠. 그런 걸 가지고 물품 테이블 만들 수 있고 자 직원도 만들 수 있겠네요. 직원 테이블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직원의 뭐 아이디 있겠죠. 직원 번호 있고 직원 이름 뭐 입사일 뭐 직원의 직급 뭐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겠어요. 됐고 자 고객에 대해서도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고객 테이블 또는 회원 테이블을 만들면 되겠죠. 회원이라면 회원 뭐 아이디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원 이름 뭐 회원의 무슨 뭐 나이라든가 아니면 회원의 전화번호 뭐 나이는 잘 안 넣겠죠. 전화번호 뭐 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회원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만든 저희 개체들은 테이블 다 만들었죠. 물건 직원 고객 이런 개체는 만들었는데 또 테이블로 만들 게 이제 요런 거 잘 뽑아야 돼요. 고객이 물건을 사는 행위를 하잖아요.
이 행위 자체도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 얘기죠. 이 물건을 사는 행위. 그래서 이 물건을 사는 것을 바로 우리 전에 구매 테이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이 고객 누가 어떤 물건을 뭐 몇 개 샀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게 행위 자체도 테이블로 뽑아내셔야 됩니다. 물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워낙 간단하게 이 현실세계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게 금방금방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만 실제 프로젝트를 투입이 되시면 이제 요 현실세계를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지금 저희처럼 뭐 몇 분에 만드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합니다. 뭐 긴 프로젝트 몇 년짜리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그러면 몇 달 또는 한 6개월 정도 이 설계 작업만 하기도 합니다. 여러 명이서. 왜냐면 이게 설계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왜 중요하죠? 이 설계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해서 구현을 잘해봤자 엉뚱한 게 나오는 거죠. 건축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도가 잘못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설계도에 문을 안 만들었어요. 창문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건물을 아무리 깨끗하게 잘 지어도 결국 어떻게 돼요? 문이 없는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렇듯이 데이터베이스도 이 설계가 잘 돼야지 이 설계 다음에 구현하는 거는 그 다음 작업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현실 세계를 이 데이터베이스 이 모델을 만드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다. 이 얘기를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링 하면 실습을 해보죠. 자, 실습하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좀 가정에서 실습을 해볼게요. 방금 아까 그 그림과 비슷하게 자,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쇼핑몰을 오픈했어요. 새로운 쇼핑몰을. 근데 이게 아까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오프라인 쇼핑몰을 오픈했고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매장에 고객들이 들어오시죠? 그럼 고객이 들어오시면 고객을 기록하고, 고객 기록하고 그 물건을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건 살 때 구매한 내역도 기록하고 이렇게 현재 돼 있다 칠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종이로 적혀 있다 칠게요. 이거 지금 뭐 엑셀도 좋고 엑셀도 어차피 DB가 아니니까요. 뭐 메모장이나 엑셀 또는 종이에 기록이 돼 있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보실까요? 고객 방문 기록을 우리가 쭉 적어놨어요. 고객 이름이 이승기 고객이 출생연도 뭐 사실 이런 거 안 적겠지만 뭐 적었다 치는 거죠. 출생연도 있고 주소 연락처에서 구매하면 이분은 이제 왜 없냐면 그냥 고객이 왔다가 구경만 하고 가실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와서 구경만 하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김범도 고객이 왔다가 쭉 와서 운동화를 뭐 얼마짜리를 몇 개 샀다. 그리고 이분 나갔다가 또 아차하고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계속 고객이 뭐 또 오니까 아까 왔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런 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또 오시라고 하는 거죠. 또 오시면 또 사가고 이렇게 반복해서 그러니까 반복해서 사도 되고 또 물건을 왔다가 안 사도 되고 이렇게 이제 쭉 히스토리가 남은 거죠. 기록들이. 요게 지금 제가 이제 손으로 썼던 아니면 엑셀이나 메모장에 정리했던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요 정리한 목록을 가지고 고객 방문 기록을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해보려는 거죠. 여기서 뭘 뽑을 거예요? 그러면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결국 핵심은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우리 아이가 쓰는 RDBMS의 핵심은 테이블이니까 테이블을 이 그림 가지고 구성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쭉 내면은 자, 그럼 먼저 뭘 해야 되면 우리가 L자형 테이블이라는 거 써요. 여기 L자형 테이블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L자형 테이블 뭐냐면 아까 이제 고객 중에서 여기서 물건 안 산 고객들 있죠. 여기 빈 것들 그죠? 여기 이승기 고객 여기서 여기 물건 안 샀죠. 안 샀고 여기도 안 샀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6건수 6건 요거 아니 요건 아니네요. 이거 샀으니까. 자, 여기 윤종신, 임재범, 그리고 여기 또 임재범 또 안 샀고, 은지원 안 샀고, 조간호 안 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색칠한 거 있죠. 표시한 거 이렇게 안 사고 온 거죠. 이거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거지. 이 행들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그림이 되죠. 이 행들이 위로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비어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L자처럼 보이죠. 이렇게 L자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요 회색 표시되는 거 보면 L자처럼 되니까 이거를 L자형 테이블이라고 표현해서 해서 이렇게 먼저 모아놓습니다. 모아놓으면 L자형 테이블 하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공간이 낭비된다 이런 의미. 뭐죠? 이 부분은 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낭비되네요. 그죠? 여기가 이제 어차피 다 써야 되니까. 어차피 이 네모가 다 차지하니까 이 부분은 실제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건 안 되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건수라면 이 낭비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하얀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간 사용 일단 이제 모아놓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이게 분리하는 거예요. 테이블을 L자형 테이블을 이게 보면 좀 분리가 됐죠. 아까 여기서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 여기
고객 이름, 출생년도, 주소, 연락처 이거 하나를 자르고 이제 세 개, 구매한 물건, 단가, 수량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필요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나뉜다는 얘기죠. 고객 테이블, 이제 테이블 이름 나왔네요. 고객 테이블 이렇게 나누고 구매 테이블 위에는 필요 없으니까 이러면 이제 아까 공간 낭비가 없어졌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고객 테이블과 구매 테이블을 이렇게 나눴다. 됐죠? 근데 문제가 볼까요? 이제 고객 테이블 보니까요. 이승기를 하는데 자 그럼 임재 볼까요? 임재범 두 개 있고요. 뭐 또 지금 굉장히 중복이 되네요. 임재범도 두 개고 우리 은지원 보세요. 은지원도 둘이고 김범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보세요. 정보가 다 똑같잖아요. 아 그러니까 굳이 이 고객 정보 있죠. 고객 정보를 세 건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만 갖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 고객 테이블을 중복된 거 없이 이제 이렇게 한 컷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명으로 딱 이제 압축이 되는 거죠. 뭐 고객을 지운 게 아니라 중복된 게 한 명이 여러 번 써도 어차피 정보는 한 건씩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중복된 정보를 지우고 또 하나 이제 고객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고객 이름을 친 거예요. 얘를 우리 전에 뵀더니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고객 이름이 왜냐면 이승기는 어차피 한 명이다. 물론 여기 이제 써있긴 한데요. 당연히 이름으로 하면 안 되겠죠. 왜 이름을 하면 안 돼요? 이름이 같은 고객이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로 지정하면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원래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다. 근데 그냥 생략하고 고객 이름이 중복이 안 된다. 이렇게 가정한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객 이름이 중복이 안 되니까 나 10명이 이렇게 중복 안 되는 이 단계 되시죠? 그래서 고객 테이블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완성이 되는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매 테이블 볼까요? 구매 테이블 보니까 이제 문제가 구매 테이블 보니까 이 구매 테이블은 위로 올려볼게요. 다시. 요것만 딸랑 두면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거 누가 샀는지 없잖아요. 그죠? 이거만 하면 누가 샀는지 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김범수면 김범수, 조용필, 바비kin 샀죠. 요것들 앞에 붙여야 돼요. 그렇죠? 최소한 이 아이디를 그러니까 아이디가 고객 이름이죠. 고객 이름을 붙여도 되는 이유가 뭐죠? 고객 이름은 중복이 안 되기로 했죠. 아까 프라임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 고객 이름을 옆에 붙이면 이제 구매 테이블이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이제 김범수가 운동화 샀고 또 김범수가 노트 받고 이렇게 쭉 해서 됐다. 이게 이제 구매 테이블이 완성이 된 거예요. 물론 테이블 훨씬 더 많아요. 진짜는. 근데 이제 우리 간단하게 아까 그 고객이 방문한 기록 장부를 보고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했어요. 뭘 만들었죠? 아까 고객 테이블을 만들고 또 고객이 구매한 구매 테이블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요게 이제 주 테이블과 보조 테이블 또는 이제 부모 테이블, 자식 테이블을 구분해야 돼요. 자, 우리 고객 테이블과 지금 뭐 있죠? 구매 테이블 있죠? 누가 부모 테이블 해야 되죠? 이제 고객 테이블을 부모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자식이 구매 테이블이 되는 거죠. 왜죠? 고객 볼까요? 고객 이승기가 언제 뭐 샀는지 이제 이렇게 이승기는 상관이 없네요. 일단 누구 있나요? 아까 보니까 누가 샀죠? 김범수 있죠. 이거 보니까 김범수 있죠? 김범수가 물건 한 번 사요, 여러 번 사요? 여러 번 사잖아요. 그러니까 김범수 여러 번 살 수 있으니까 여기 세 번이나 샀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이 김범수에 대한 고객 테이블이 그 부모 테이블. 그리고 여기 이제 히스토리 기록 남는 거죠. 사실은 구매 기록이 남는 거죠. 구매 기록이 남는 일을 자식 테이블.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를 맺어주고 나면은 이제 요 그림이 되는 거죠. 요 그림이 보시면.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보면은 고객 이름 여기 있고 여기도 고객 이름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고객 이름을 기본 키로 아까 잡기로 했죠. 그러면은 자, 이 고객 이름에서 여기서 이승기 또는 뭐 김경호 이런 사람은 몇 명이 한 명이죠. 한 명씩이죠. 어차피 윤종신이라는 사람은 어차피 한 명밖에 없고 임재범 한 명밖에 없죠. 이 중에서 우리 김범수 볼까요? 김범수는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에요. 고객 이름. 근데 얘가 이제 이게 그래서 1이라고 하죠. 고객 테이블. 이 1 한 명이 김범수가 물건을 몇 개 구매해요. 하나예요. 이렇게 당연히 여러 개 구매할 수 있죠. 그래서 김범수. 그래서 이거를 1대 n의 관계. n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개죠. 1대 n의 관계고 이게 이제 같은 관계가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관계예요. 기본 키, 외래 키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죠.
되셨나요?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뭐 이게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지금 우리가 좀 간략하게 쭉 나눠서 그 구매 기록에서 테이블을 두 가지를 나누고 중복을 없애고 이렇게 이제 기본 키 PK를 지정하고 FK를 지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과정이란 얘기죠. 모델링 하는 게. 지금 다시 말씀드린 제가 워낙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제 이런 얘기가 사실 책 한 권 정도 또는 그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규화라든가 뭐 비정규화 이런 작업들, 일정규화, 이정규화 이런 작업들을 쭉 거쳐가지고 사실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쭉 그냥 흐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이거예요. 테이블을 분리했어요. 분리해서 만들고 얘가 누구라고요? 부모 테이블, 자식 테이블을 구분짓고 그래서 결국 1대 n의 관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얘는 하나, 얘는 여러 개. 이해가시죠? 이승기 한 명, 물건 여러 개 사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모델링이 기본적으로 모델링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테이블 구조를 정의할 수 있는 거죠. 테이블 구조는 우리 고객 테이블과 구매 테이블 아까 이제 만든 거 그렇게 하고 테이블 이름을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리 영문으로 써야죠. 유저 TBL, 바이 TBL 이런 것도 지정을 했는데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뭐 물리적 모델링 뭐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고 뭐예요? 데이터 형식 지정했죠. 고객 이름을 몇 글자로 할지, 차 3, 뭐죠? 문자 3글자로, 뭐 출생년월일은 숫자로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바로 물리적인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만들고 테이블 결정하고 열 이름들과 열의 데이터 형식들 지정하고 이런 작업까지 다 완성을 하고 너를 또 허용할지 안 할지도 해야죠. 고객 이름이 고객이 이름도 안 되고 물건을 사면 안 된다. 그럼 너를 허용을 안 해야겠죠. 그리고 출생년도 꼭 넣어야 된다. 그리고 주소들 꼭 넣어야 된다. 배송을 받으려면 그러면 너를 허용 안 하고 뭐 전화번호는 없어도 좋다. 그러면 연락처는 너를 허용하고 이런 작업까지 해서 요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완료돼서 두 개의 테이블이 지금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고객 테이블과 구매 테이블이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요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조금 워낙 제가 생각해도 조금 빨리 넘어간 경향이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모델링 이 작업을 하는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맛배기로 이 테이블을 우리가 설계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 3장에서 이 테이블 보고 우리가 입력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 테이블이 나오는 과정을 지금 이제 간략하게 아까 그 그림에서부터 실제 쇼핑몰 그림부터 현실 세계부터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을 한번 쭉 간략하게 연습을 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죠.